시간에는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서는 원자 번호와 관련해서 양성자수, 전자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질량수로부터 중성자수를 구하는 방법, 뭐 간단하긴 한데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어떤 것들인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원자 구조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잘 아시다시피 원자는요,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원자하면 전체적으로 이 그림부터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양성자 개수로다가 원자 번호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자 번호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양성자 수를 떠올리셔야 되고, 곧 양성자 수는 전자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나트륨 11번 23g은 뭐예요? 양성자수 11개, 전자수 11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성자수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11 빼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걸 다 더한 거죠.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플러스 전자가 되는데, 이 전자의 무게는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위원소 좀 볼까요? 동위원소.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즉슨 양성자수는 같은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량, 질량, 중성자수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염소 같은 경우 17번이면서 34.97이라는 원자량을 갖는 염소가 있고, 또 같은 17번이지만 원자량이 36.97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 존재할 때 17번이면서 34.97짜리가 75.5%가 있고, 그리고 17번이면서 36.97짜리가 24.5%가 있다면 사실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정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 원자량 값을 구해서 쓰는데, 자, 염소는 그렇다면 34.97짜리가 100 중에 75.5%가 있고, 그리고 36.97짜리가 100 중에 24.5%가 있다. 요걸 계산한 값이 35.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를 우리가 보통 17번이면서 35.5라고 하는 이런 원자량 값을 가진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위원소 기준이고, 그 다음에 동중원소 하게 되면 무게가 같은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위원소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면 자, 아르곤 18번인데 원자량이 40. 그리고 칼슘도 요건 20번인데 원자량 40. 그럼 이 얘기는 무게는 같지만 원자번호는 달라. 이건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동중원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번호는 다르지만 원자량이 같은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소체가 되겠습니다. 자,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원자 배열이 다르거나 또는 화학조성이 가지는 같은 화학조성을 가지는 결합 양식이 다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산소 같은 경우에도 O2가 있고 O3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고 얘는 오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물질. 탄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있고 배열에 따라서, 그 다음에 흑연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뭐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데, 뭐 또 수시라든가 이런 거 다 탄소로 되어 있는 거지만 배열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는 경우, 이런 게 동소체가 되겠습니다.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삼류위험물이죠. 그 다음에 정린, 이거는 피 하나로 된 거, 이거는 4개로 된 거. 자,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도 사방황, 단서황, 고무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미지 물질인데 동소체다 그랬으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연소 생성물을 살펴보면 돼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소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연소 생성물이 같은가를 보면 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태우면 CO2가 나오고, 인 같은 경우도 태우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나오고, 황 같은 것도 태우면 SO2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소 생성물을 살펴봄으로써 얘들은 동소체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분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자는요,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분자라고 하는 것은 순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H2 하면 요거는 이제 그 수소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원자 분자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세 개가 됐다. H2. 그럼 이거는 H2개 산소 하나. 그래서 3원자 분자. 그 만약에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단원자 분자가 되는 거고요.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네온 같은 거 또는 헬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단원자 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C6, H12, O6 뭐 여러 가지 원자로 됐죠. 이런 건 다원자 분자. 이보다 더 많다. 그때는 이제 고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7번째 이제 아보가드로설. 자, 아보가드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엔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을 나누다 보면 분자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같은 물질의 분자는 크기나 모양이나 성질이나 질량이 같다. 분자가 깨지면 원자로 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온도, 그리고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모든 기체는 같은 수의 기체 분자수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아보가드로 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 분자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강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면 본문 강의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점 정리 위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인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를 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 나트륨 예를 들어 볼게요. 11번이고 23인데 이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트륨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양성자. 양성자가 11개 있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몇 개 돌고 있어요? 11개. 11개의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이 중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는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고. 자, 보세요. 자, 나트륨이 11개인데 2개, 8개, 1개, 양성자 11개, 중성자, 양성자 11개, 그 다음에 전자 11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이걸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이때는 Na 플러스가 되면서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를 띤 전하가 되는 양이온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염소가 만약에 17번이다. 그럼 양성자 17개인데 2개, 8개, 7개의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안정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받아와요. 이게 이제 옥텐 룰에 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염소는 전자 하나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음이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음이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음이온 되는 경우 말고도 라디칼 이온이라고 해서 이 뭉쳐서 전하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NH4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1가, 그리고 SO4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전자 2개를 잃은 상태, 이 전체가 전자 2개 얻은 상태, 전자 하나 잃은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금속의 이제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원자가 최외각 전자를 잃고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나트륨 같은 경우에 11개니까 2개, 8개, 하나, 요거 잃어버리면서 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 이게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인데, 최외각 전자를 잃고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인데, 보통 전자를 잃어버린다 하면 우리가 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온화 경향 서열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KCA. 요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인데, 이걸 이제 외울 때는 칼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구수음 백금 이렇게 오셔도 되고, 또는 크카나마알련 천리성납 수구수음 백금 이렇게 앞 글자를 떠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크게 되면 이온이 되는 거예요. 얘가 칼슘보다는 칼륨이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수소, 요 수소보다 큰 이런 금속들은
산화력이 없는 산에서도 녹아서 수소를 발생하고요. 이온화 경향이 작은 것들은 작은 금속의 수용액에다 이온하게 큰 금속을 담그게 되면 이온화 경향의 큰 금속이 이온이 되고 그리고 작은 금속이 석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반응성이 크면은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칼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둘이 반응 붙이면 칼륨이 이온이 되고 마그네슘이 석출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석하고 여기는 구리하고 반응시키면 주석은 이온이 되고 구리는 석출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응 서열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흑화나 마알련, 천리, 성납, 수구, 수은, 백금. 이건 뒤에서 산화원원 파트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라주납,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이 경우는 양쪽성 원소라고 합니다. 양쪽성 원소. 아라주납 해가지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